댓글에 이제 저랑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다는데 뭔가 좀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채널 자체가 저랑 뜻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 이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 제가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저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것도 제가 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주변의 배경이 많이 변했는데 제가 지금 저희 집의 일부를 사무실처럼 바꾸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것도 너무 빠듯하고 또 인공지능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가장 넓은 방 하나를 그러니까 제 사무실처럼 쓰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피규어가 이제 늘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큰 방 하나를 또 쓰고 있거든요. 피규어 장식하는 공간으로. 근데 이제 여기도 아마 피규어가 등 뒤부터 이제 뭐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피규어 방송인가 예능 방송인가 구분 안 갈 정도일 건데 댓글을 다실 때는 말도 안 되는 비판들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을 하죠. 정말로 이 게시판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만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뭐 여러 가지 취향들을 게시판에서 언급하시는 건 좋은데 방송에서 이런 걸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탁은 저도 이해가 가요. 부탁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걸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렇게 방송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말은 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방송 자체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은 제 생각이 100% 맞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입시 정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나 저는 1등급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기보다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그 노력하는 과정 있잖아요. 경쟁이나 열등감을 당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비판에 논리정연하게 대처를 하고 다른 사람의 동조를 얻을 수 있는 걸 바래요. 여기 댓글 쓰실 때 보면은 나한테 비판하지 마 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전혀 다른 의견이나 제가 차마 이제 하트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안 눌러주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차마 동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지 이건 좋은데 다양한 의견을 자기도 낼 건데 나한테 비판하지 마. 근데 그 의견이 딱히 뭐 근거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이 바뀌기만을 바라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게 내가 불쾌하거나 내가 불편해서 남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는 행동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자체를요. 본인 채널을 파고 본인이 피력을 하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데 글을 써놓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 네가 바뀌어라 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 채널에서는 조금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주변이 다 불편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즘 애들의 세태나 요즘 애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애들한테 뭔가를 시키면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냐면 아이랑 상담을 하잖아요. 학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서 옛날 같으면 그래 너는 점수가 어떻게 나왔고 너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요. 또박 그리고 야 여기다 한번 너 그러면 네가 아는 내용 한번 써봐 그러면 써주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는 제가 너 아는 내용 한번 써봐 그러면 왜요? 제가 왜 써야 되는데요? 이러고 앉아있거나 심각한 경우는 제가 상담하다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아이한테 네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친구 이름 모르네? 내가 네 이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름이 어떻게 돼? 라고 했더니 말을 못 해주겠대요. 저랑 1시간을 상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부모님들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불편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이 불편한 게 아니라 개인은 지가 꼴리는 대로 하고 있는 거고 학부모님들도 합리화시키면서 우리 애를 건들지 않으려다 보니까 우리 애가 스스로 깨우치는 걸 많이 원하세요. 그것들이 표출된 게 뭐냐면 우리의 사춘기 내가 참아야 좋아.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망상들. 그래서 제가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애들까지 싸잡아서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고교학점제 제가 오늘 고교학점제 입시 얘기 수시 얘기를 좀 할 건데 고교학점제 세팅 자체가 선행을 안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고교학점제에서 이과를 간다는 건 선행을 꼭 해야 된다는 거고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고교학점제 이제 정시에 대한 건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수시에 대한 거를 좀 얘기할게요. 이번에 좀 많이 발표가 났는데 수시가 되게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도 수시 전형 자체가 그러니까 내신을 보는 전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거였고 그래서 컨설턴 킹들이 눈을
시번덕하면서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는 어떤 분들은 그걸 요리조리 해가지고 요게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준답시고 몇백만 원씩 받아가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제는 그것도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예전 같으면은 같은 계열이면은 같은 평가 기준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같은 계열에 있지만 과마다 평가 기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원래 변환 점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변환 점수를 원래는 안 써도 되게끔 이제 생겼었는데, 이제는 가중치를 두는 이 변환 점수를 각 과마다도 다르게 가중을 두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같은 학과인데 두 개의 평가 기준을 갖고 그 중에 점수가 더 높은 쪽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발표하는 학교들도 있고, 이게 수시가 특정 학교들은 재수생보다 재학생한테 훨씬 더 유리한 가중치를 두는, 그리고 아예 재수생을 못 들어오게 하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지금 수시제도 자체가 지금 너무 다양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교육 시장이나 지금 컨설팅 시장이 굉장히 비대해질 거라고 전 예상이 되고요. 그에 맞춰서 애들은 너무나 무능해지고 있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마치 아이를 방치하는 거를 아이를 위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암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한 3-4번 정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3-4번을 가지런하게 썼는데 암기가 안 된다? 그러면 얘는 학습에 문제가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2번, 3번 정도 가지런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머리에 암기가 되고요. 그 용어를 못 받아들이는 경우는 아이가 이런 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알려주면 그 규칙이 왜인지보다는 그 규칙에 맞춰서 다른 현상들을 해석하는 게 주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알려주면 수학 공식이 왜 생겨났는지 원리를 알려줄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또 다른 원리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본으로 가면 왜가 없어지는 거죠. 세상은 하나의 약간 프로그램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보통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왜는 없어요. 원래는 이해라는 말 자체가 이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안 되는 거야. 염화나트륨이 뭐예요? 염화나트륨 소금이야. 먹어봤잖아. 그러면 아 이렇게 하거든요. 암기를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건데, 문제는 글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희 때도 왜 TV 많이 보면 애들이 점점 바보가 되는 이유가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게 안 되는 거야. 예전에 저한테 상담했던 어머니들은 애들이 어린데 동화책을 읽었는데, 동화책에 나왔던 그림이 아니라 글씨만 있는 동화책인데 무서운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야. 근데 그 책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런 아이들은 그 책을 더 많이 읽고 더 두려워하게 내비두시라고. 상상력이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저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TV 많이 보지 마라. 제가 흑백에서 칼라로 넘어갈 때거든요. 그런 거를 안 했던 세대다 보니까 그게 더 힘들고, 글씨를 쓰라 그러면 괴로워하고,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힘들어요. 외워야 된다는 강박에 그냥 몇 번씩 써야 되는 걸 시간 낭비로 보는 거예요. 빠르게 뭔가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빠르게 암기하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자기를 혹사시켜서 그 괴롭고 힘든 과정에서 본인이 암기하는 패턴을 인지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쓰는 게 안 되니까 계속 떠듬떠듬 얘기하라 그러는데, 어머니 그거 들어가서 정확하게 들어보면 막 이러면서 발음만 이상하게 꼬여요. 어머니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걔 혼자서 도서실이나 이런 데 공부 못해요. 혼자 공부하다 이어폰 꽂고 있으면 막 이상한 방언 터지듯이 헛소리야. 막 맞네?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 막 흥흥 막 이러고,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뭐냐면 3회 정도 써봐요. 저는 가지런하게.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얘기해 주기를 많이 바라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정도가 없어요. 옛날에 어머님들 하던 방식이 맞는 거야. 우리 때 공부하던 방식이 맞는 건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간 거야. 뭐 창의 교육 막 이러면서 헛소리 탱탱하고, 창의성이 지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창의성이 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기본 알고 있는 것도 없는데 창의성이 나올 수도 없고, 그냥 봤을 때 얻어 걸리는 애들 정도만 있는 거지. 정도가 없는데 자꾸 일부 부모님들은 아이가 이제 힘들지 않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찾으세요. 본인도 이제 애 지도하다 보면 힘든 거야. 애가 징징대는 거 볼 때마다 우라통이 여기까지 터지는데, 잘못된 어떤 관념들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애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우리 애는 이해하고 바라봐주고 좀 대화를 해줘야 되는 아이.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투가 걸리적거리는 거. 초등부 엄마들 되게 많이 걸리적거려 해요.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사춘기 한번 시기 한번 제대로 받고 나면은 아주 그냥 제가 소풀이래요. 와 시원하다. 무슨 김치국도 아닌데 그렇게 시원하시대.
있는데 냉면이야 나는 막 냉면이 갑자기 땡기네. 어쨌든간 이제는 고교학점제 들어가면서 선행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어렸을 때 빌드업이 안 된 애들 같은 경우는 과목을 자기가 이제 점수 잘 나올 과목만 세팅을 해가지고 막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학교는 그런 거를 이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각적으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애들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다 잘하지는 못했어도 자기가 전체적으로 그래도 밸런스 있게 끌고 가려고 노력한 사람. 저번에 보니까 어떤 댓글에 보니까 성인이 돼보면 아는데 못하는 거는 계속 연습해서 더럽게 못한다. 그러니까 더럽게 못하는 걸 좀 깨끗하게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는 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한 애들을 그러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데리고 가서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취업하고 관련된 학과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대학 충성도가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이제 좀 더 그렇게 복합적으로 끌고 가려는 아이들을 데려가고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자꾸 이렇게 직업을 너무 협소하게 정하는데 어떤 분야로 정하는 게 좀 더 좋아요. 뭐 대부분 막 한의대 아니면 약대 아니면 무슨 뭐 의치 한약 막 이러고 앉아 있는데 보통은 요즘에 한의대도 그렇고 이제 한의대도 나오면은 한의사가 설 자리가 많이 없대요. 이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왜냐면 부모가 그걸 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이제 돌아가시면은 한의원을 많이 안 간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난해하대. 이거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리고 약사도 이제 제약회사 아니면은 그렇게 쉽게 취업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병원 앞에만 가보세요. 큰 병원 앞에만 가도 약국이 몇 개야. 엄청나요, 그게. 그 경쟁이. 그리고 약사들도 병원이 갑자기 빠지면서 막 폐업하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시설 비용만 어마어마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너무 편협하게 정해가지고 이제 입시를 치르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공학 쪽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된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합당한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 너무 과도하다 그러는데 과도한 건 사실이죠. 제가 계속 눈에 얘기하잖아요. 이거 짠 새끼는 나와가지고 저기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걸 짜놓은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도 진도를 다 못 나가. 이게 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그리고 3학년 2학기 것까지 내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환장하고 다 상대평가야. 애초에 고교학점제랑 상대평가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상대평가를 안 하면 내신에 대한 애들이 그런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고교학점제 자체가 요즘에 집안에서 그 학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거의 무시받잖아요. 이게 뭐냐면 위계가 다 깨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하는 행동을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조금 1단계 대바라진 애들 있잖아요. 좀 금쪽이 반쪽이 정도, 은쪽이 똥쪽이는 상태 완전 안 좋은 거고 근데 금쪽이 반쪽이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뭐냐면 여선생님한테 까불 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권이 개박살이 나요. 보통은 당하는 게 여선생님들이에요. 보통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은쪽이 똥쪽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남자 선생님이고 뭐고 깝치다가 저번에 어떤 선생님 너무 빡쳐가지고 애가 막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춤추고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의자 갖고 찍어버리겠다고 달려가가지고 던져버렸다는데 그때 보냈어야 되는데 그 선생님 안타깝게 실패를 해가지고 전 지금도 길 가다가 담배 피우는 애들 보면은 뭐라 그래요. 요즘에는 교복도 안 입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라니까. 우리 때 교복 안 입으면 사람 취급 안 받았잖아. 맨날 왜 깻잎 머리 해가지고 왜 치마 줄여 입고 그전에는 머리에도 무슨 폭탄 맞은 것도 아닌데 파마하고 다니고 뒤지게 혼나고 귀밑 3cm 기억나죠? 그런 거 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게 막 바뀌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허용되는 범주가 무슨 인권 막 이러면서 엄청 커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저번에는 뭐 범죄자 인권 얘기 나오더라고요. 피해자 인권부터 먼저 챙깁시다. 무슨 범죄자 새끼들이 인권까지 챙기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촉법 소년 이러면은 촉법인데 범죄 저질렀다. 그건 인간 새끼가 아닌 거예요. 걔네들은 사람을 안 바뀌어. 걔도 안 돼요.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그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겨우 바뀔까 말까 하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도 누누이 얘기하는 게 본인 자녀한테 맞는 공부 방식이라는 건 없어요. 고교학점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도 아까도 말했잖아요. 심각한 경우는 기준이 두 갈래로 나눠지고 한 과인데 과마다 원래 계열마다 같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쪽의 어떤 진로를 크게 보고 갈 거면 애들한테도 그러거든요. 네 계획대로 절대 안 된다고. 준비 없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절대 안 된다. 근데 어떤 애들은 와가지고 그러면 그걸 준비할 시간이 없다. 아, 뻥치고 앉아있네.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하라 그럴 때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해. 고민만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덜 괴롭고 그걸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 괴로우라니까. 괴로워할 만큼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만큼 힘들어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대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나처럼 천재성을 안 타고 태어났어. 그러면은 성공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가려면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다 보면 내가 괴로움을 참아가면서 당연하게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남들보다 숙련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잡다한 행동을 많이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많이 까먹고 있는 게 뭐냐면, 제 주변에도 보면은 성공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사업하고 싶다 그러면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 시간이 없다. 당연히 그러죠. 주말에 어떤 어머니들은 저한테 와서,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주말에 선행을 좀 하시면 그런데 우리 애는 근데 주말에는 꼭 쉬고 싶어 해서, 그러면 이제 노답이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뭘 어떻게 해요. 원래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대학교, 하긴 요즘 애들은 내가 언제 바랬어? 난 바라지도 않아. 이제 이지렁이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더 답이 없는 건데, 그러면 네가 지금 처먹는 밥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연스럽게 너무 먹여주셔서 그래. 우리 시종 엄마 시종 아빠 친구 같은, 잡밥 친구 같은, 빵 셔틀 같은 부모님들이 너무 그걸 먹여주셔가지고 애들이 그건 당연한 거고 플러스 알파는 난 그거 안 바라도 돼. 난 이 정도만 살면 돼. 니네 부모님이 해주는 거란다 이 빠가살이들아. 정신 차리세요. 진짜 가지가지. 진짜 그렇게 다 해주신 분들 나중에 중고등학교만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공부 방식도 진짜 외울 때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거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기억에 남고, 그렇게 하면서 그 힘든 걸 견뎌가면서 노는 시간, 쉬는 시간, 잡다한 시간, 뭐 주말에는 놀아야 되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는 거 그거 하는 시간만 좀 줄여도 인생에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해집니다. 고교학점제 과도하죠. 과도한데 모든 행동을 하면서 고교학점제에서 좋은 대학교로 가는 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자꾸 쉬운 길만 찾다 보면 결국에 굉장히 쉬운 사람이 된다. 선택지가 너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고교학점제 안에서 어떻게든 좋은 입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길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애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사회 안에서 그나마 부모님들처럼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훌륭하게요.